입니다.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자, 11월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부터 이제 또 열심히 또 달려봐야죠. 10월 달에는 성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11월에 살짝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또 갈 때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기일이 이제 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는 일단 상승 분위기 더 타더라도 중후반부터 다음 주 만기까지는 또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있겠죠. 조정은 한번 나와요. 그죠?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한번 나올 텐데 그 나오는 조정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승장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다. 그리고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정고점을 다 또 돌파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뭐 조정 들어오는 거 무시하고 주식 안 팔고 그냥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있죠. 얘네들 뭐 반도체라든지 로봇,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이번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엔터주, 전력기기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걔네들은 이미 많이 올라온 것들은 얻어서겠지만 올라가지 않은 것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상승 포인트가 글로 쏠릴 수 있죠. 왜냐면 많이 올라간 것들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 올라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이제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죠. 해외 증시는 다행히 상승 마감이 좀 됐습니다. 물론 음봉이에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플러스죠. 다우지수가 0.09%, 나스닥은 0.6%, S&P 500은 0.2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분위기만 봐서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장중에 한번 휘청했다가 후반부에 또 올려놨다는 것도 나쁜 상황은 아닌데 글쎄요. 전체적으로 뭐 주가가 올라갈 만한 거리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에는 네, 연방정부의 그 셧다운 이런 부분들도 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최장기간 셧다운이거든요. 보통 셧다운은 한 달 이상 넘어간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이 지금 한 달째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안에 좀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되면 또 기대감이 나올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수혜를 등에 업고 실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좀 되겠죠. 그래서, 어닝 시즌에 굵직한 건 다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하나요? 그 11월 11일 광군제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이제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경기가 좋아져요. 기업들 매출이 늘어나요. 이게 4분기에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내년도 초가 되면은 이제 배당주 랠리가 또 나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결돼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네. 많이 올랐으면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뉴스 봅니다. 뉴스 살펴보시면 뭐 특이한 건 없지만 일단은 뭐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죠? 쿵짝쿵짝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쿵짝 여기에 리듬 타는 K 콘텐츠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요거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서 뭐 이번에 JYP라든지 이번에 하이브 뭐 이런 엔터주들이 이제 반등을 좀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가장 큰 기대감이 이제 이 대빵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대빵. 이 대빵들이 얘기해 주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이슈적인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왔을 때 선물 네, 보따리 풀어서 해준 것들도 보면은 네, 아주 뭐 화기애애하니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자, BTS가 이제 내년에 70회 공연이 있답니다. 그래서 목객 인원이 350만 명.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콘서트 티켓 매출만 8천억 원을 웃돌 것이다. 그래서 하이브가 좀 올라가지 않겠냐. 하이브가 약간 잡음이 좀 있어서 애매하긴 좀 했는데 BTS가 살아나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K-팝 장르 자체가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를 기점으로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맞아요. 근데 눈에 띌 만한 부분 별로 없었죠. 그동안 이제 주목이 된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네, 문화 교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 시대를 많이 만들 것이다 라는 어떤 그 관심들이 모여서 아마 한류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겠냐
네, K-팝 관련한, K-문화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도 좀 있고요. 네, 뭐 등등등 영상, 그 다음에 음악,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겠죠. 비슷한 뉴스 하나 더 있어요. 한한령 해제 살아나는 엔터주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일단 BTS와 관련된 뭐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네, 증권가 일각에서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가 다시 엔터주를 밀어올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해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오갔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K-팝 가수들이 네, 중국 베이징 공연에 호응하는 모습 보였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중국에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뭐 그거 아니면은 안 되죠. 그리고 뭐 말로는 푼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제한이 들어가거나 그런 모습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믿고 가기는 좀 어렵다. 네, 믿을 만한 부분들은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네, 긍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엔터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대 요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겠다 생각됩니다. 자,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또 많이 가뭄져 있잖아요. 그리고 기대감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도 아주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강세 흐름을 보일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뉴욕 증시 쪽 한번 볼게요. 뉴욕 증시를 보게 되시면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가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법 심리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기업 실적은 좋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이 호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강세장은 일단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네, 뭐 흐름은 일단 괜찮았는데 이번 주에도 강세장 흐름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즉 더 올라갈 것이다는 얘기가 있고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단 히토류 유예가 됐죠. 그 다음에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하는 부분들도 풀어준다. 특히나 이제 조선 같은 경우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마스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조선 협력을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약속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데다가 중국이 이제 그 조선에 대한 하나오션에 대한 그 자회사들 제재를 좀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적인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뭐 AI가 뭐 고평가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거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5조 달러 넘어가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또 뭐 전 세계가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 GPU 26만 장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 세계 3위에 예, 강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이 엔비디아 물량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1등은 미국이죠. 미국의 물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에 보시면은 이 AI와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 생기는 거 아시나요? 챗 GPT와 비슷하게 네, 채팅도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그런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솔루션 업체들 너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 GPU를 따낸 거 이거 어마어마한 네, 그런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 했었죠. 네, 임기 동안에 네, GPU 5만 장 네, 만들 것이다 했는데 그거의 몇 배입니까? 네, 26만 장이면은 엄청나죠? 네, 14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돈이 있다고 해서도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대단하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영업이익 82조 나온다. 그 다음에 내년도 물량 다 완판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내년도 물량 완판이다. 와, 이것도 무시 못할 이야기가 되겠죠. 자, 아무튼 그런 식이고요. 자, 계절적 요인의 낙관론 이것도 있습니다. 11월 달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상승이 좋았던 달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가장 좋았던 달이다. 그래요. 11월은
보통 왜 좋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수감사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소비 쪽은 미국이 이제 그 소비로 많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소비가 지금 미국 경제의 70%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비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나올 때 굉장히 많이 기업들에게 기대감이 좀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만한 이슈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연방 대법원이 진행하는 구두 변론. 이거는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는 일단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제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라는 부분이겠죠. 트럼프가 요청한 거예요. 관세가 니네가 불법이라고 했지만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트럼프가 뭐 직접 방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관세가 불법이다라고 하게 돼버리면은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 좀 애매한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나오는 건데, 트럼프가 대법원에 패소를 하게 되면 관세 환급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가 관세를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거고, 어쨌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부담은 계속 됐었는데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관세 잘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한시름 덜은 상태에서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관세 불법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뭐 작은 기대감이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얘기들, 또 중국과의 관계들이 좀 잘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요. 네.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주가 상황들이 조금 더 괜찮을 것이 생각되고요. 빅테크 실적 발표는 따로 없지만 AMD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MD 실적이 이제 얼마큼 나올 것이냐. 이 AMD가 실적이 크게 증가한다. 또는 이제 지금 실적 증가하지 않아도 괜찮죠. 어떤 게 나오면 돼요? 앞으로 이 가이던스, 전망치가 잘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그 시점에서는 또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AM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또 긴밀하게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11월 4일 날, 기업 실적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11월 4일이면 이제 화요일이죠. 우리나라 이제 수요일 날 그 결과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 지금 미국이 서머타임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 늦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왜 미국장이 안 열립니까? 네, 왜 미국장이 아직까지 하고 있나요? 네, 서머타임이 적용돼서 그래요. 이제 서머타임이 미적용이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1시간씩 늦어진다는 거, 그거 알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볼만한 것이 이제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죠? 상승 랠리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숨고르기 장세가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특별하게 조정 없이 그냥 4,000포인트 안착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가보긴 해야 되겠죠. 워낙 호재가 많았던 지난주였고 또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씩의 차익 매도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말 동안에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커졌죠. 네. 계속 뉴스가 재생산되고 그렇게 되면서 오씨 뭐야 막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미국장도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대감이 더 증폭이 되면 주가가 일단 더 올라서 시작하겠죠. 월요일날 아침은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 월요일날 아침에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익 매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다? 수급을 보시면은 차익 매도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월요일 아침에 올라간다? 즐기세요. 떨어진다? 즐기세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는 그냥 제 무방이나 들으면서 룰루랄라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요? 수익 나면 수익 나서 좋고, 수익이 안 나고 조정 나오면은 이제 매수 기회를 엿봐도 좋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이번 주 초반은 특별하게 악재도 없어요. 악재도 없고 뭐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좀 있긴 있는데 걔네들이 특별하게 부담 요소를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 초반에는 좀 오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만기를 염두에 두고 살짝 조정받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면서 계속 전망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 보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쏠림이 얼만큼 더 진행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해외에서 팔란티어, AMD, 퀄컴, ARM 등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템, 방산주네요. 크래프톤,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뭐 한국금융지주,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 데 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관심도는 좀 많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팔란티어라든지 AMD, 퀄컴, ARM 같은 경우는 네,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 주가가 출렁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뭐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뭐 치고 올라가면 좀 팔아먹는 그런 모습은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세 상승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유지하고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아직까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주가가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정말 슈퍼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승 랠리가요. 그래서 큰 상승의 장이 왔기 때문에 이 크게 오는 이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벌어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조정은 오거든요. 어차피 조정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에 또 중기 조정, 단기 조정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조정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조정에서 버틸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일단 깔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벌어놓은 상태에서는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최근에 로봇주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좀 크고 주가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지만 시장의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어차피 쌀 때 더 사주시거나 아니면은 걔네들을 모아놓고 잘 가지고만 있으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 연결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는 그 판단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한 뉴스는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 나올 만한 것들은 뭘까요? 자, 코스피 불장의 머니무브 대기자금이 85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와, 얼마입니까? 85조 원. 와, 투자자 예탁금이요. 나 여차하면 살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85조 원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예수금이 하나도 없어요. 주식 다 사가지고요. 하나도 없는데, 네, 여러분들이 돈 들고 아직도 기다리나요? 신용도 지금 25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이 커지면 신용도 같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신용융자가 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이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만, 신용융자가 올라가는 건 그렇게 가파르지 않네요. 근데 예탁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네, 부동산이나 이런 쪽이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다른 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AI 전력 설비 뭐 이런 관련한 종목군들, 네. 다시 AI 바람이 불고 있다.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ETF 쪽도 이제 그런 쪽으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미쳐버린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전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네. 저도 네, 예전에부터 매수를 해왔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가죠. 그래서, 오이씨, 뭐 이 정도까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 약간 이건 좀 오버한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네요. 자, 2차전지 종목들은 조정이 약간 들어오긴 했는데, 뭐 이것들은 또 조금 봐야 되겠고요. 네.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죠? 찬바람 불 때는 올랐었는데, 우울한 배당주 펀드. 얘들,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지금 배당주들이 왜 이렇게 쥐어 터지고 있는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배당주가 왜 그동안 올랐죠? 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못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주 이런 것들 여러분들 너무 눈독 들이지 말라고요. 배당 많이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세요. 배당금하고 현재 주가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배당 뭐 쥐꼬리만큼 받는 거죠. 더 이상 고배당주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가가 쌀 때 고배당이었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고배당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배당주들이 지금은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년 3월 정도에 이제 그 기준이 잡혀가지고 배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한 1, 2월 정도 때 되면은 이제 주가를 좀 주식을 사볼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러면 배당주들이 지금 이렇게 못 올라가고 이렇게 빌빌대고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주면 괜찮겠죠. 네, 그렇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이제 배당주들을 이제 슬슬 언제쯤 뭐 이번 달로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 달도 여전히 소비 쪽 뭐 이런 기술주 쪽이 반등을 세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배당주 언제쯤이요? 12월부터 슬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특강에서 배당주 공략법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네, 우리가 최대한 배당주를 잘 이끌어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12월 특강도 좀 기대해 보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네, 그냥 그렇고 젠슨왕이
삼성 SK는 칩 형제이기 때문에 HBM 97까지 함께 간다. 이건 농담이죠. HBM 4가 나와 있는데 97까지 간다. 그러면은 뭐 그냥 평생 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도 네, 이런 그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반도체 열기가 아직은 식을 만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네. 반도체를 이제 사려고 하지 않았었던 사람들도 반도체를 슬슬 사는 시기가 오겠죠? 그때쯤 되면 우리는 이제 정리할 준비하고 짐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15만원. 하이닉스는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84만원 간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지금은 75만원 정도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15만원 간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상태로 간다면은, 네, 삼성전자 20만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20만원은 좀 무리가 아닐까요? 생각했는데, 뭐 20만원 가도 1200조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지금은 또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꿈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은 일단, 네, 시간을 좀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 너무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주식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기업 분할하게 되면 주가가 그 시점부터 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기업 분할하고 나면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막 이제 쪼개서 팔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돼서 매도가 좀 나와요. 그러면은 늘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죠. 1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 기업 분할 이런 거 나올 때는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효성중공업이 지금 200만 원 넘어가지고 얘네들 지금 거래가 줄거든요. 그러면 이걸 늘리기 위해서 기업 분할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기업 분할을 하게 되면은 내 주가가 정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 그런 거에 너무 눈독되지 마시고, 모든 올라간 주식을 다 살 수 없어요. 뉴스만 보면은 와씨 내가 저거 샀으면 대박인데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그거 다 살 수 없습니다.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올라간 주식을 밑에서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서 자꾸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가 사라고 합니까? 사라고 한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 밑에 샀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사가지고 남들이 살려고 할 때 팔아먹는 거, 그게 정석입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자, 시간이 다 증명해 준다는 거 이제 차츰차츰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증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시간과 친구가 되고 좋은 주식을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길었는데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죠. 네, 야! 얼굴 보고 얘기해. 그러다가 야! 집에 가서 전화해. 야, 안 되겠어. 다시 만나.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 무방에서 다시 얘기하자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9시 무방으로 오세요. 자,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익 빵빵 터지시기 바라고요. 마칩니다. 이따 뵐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